아까 말씀드린 제가 산길에 가로등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산길에서 하마터면 영창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등산객이 밤에 그렇게 술을 먹고 도로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M5였으면은 큰일 났죠. M5였으면 저는 아마 영창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네. 왜 이거 샀냐, 아, 그냥 전기차 딴 것도 많은데 왜 테슬라를 샀냐, 아, 많이 밟아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또 포장을 또 돼요. 정말 말씀 잘하신다. 네. 동산 맛이. 그러면 딱딱하고 M5 핸들은 빠졌는데. 그게 탑이죠. 탑이죠. 어쩐지 왜 M5 핸들은 왜 말씀이 없지? 왜 티구안? 네. 야, 그럼 다른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요. 차가 전기차 한 대만이신 분들은. 한 대만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못하면. 매주 금요일 날이 항상 전쟁이겠네요. 네, 금요일에는 그래서 차들을 거기로 다 올려야 되니까 차를 빨리 비켜달라고 다른 층 가서 검수하시라고. 그래서 좀 황당했죠. 네. 저라도 황당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풀로 했는데 10년 풀알부죠? 네네. 그럼 월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차주님 범상치가 않아요. 대박이에요. 지금 M5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멋지신 차주님인데. 네.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계약일은 2010년도 10월 9일에 했는데 잠깐만요. 2010년도요? 네네. 10이요?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지 한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37살이고 네. 양평에서 왔습니다. 양평이요? 네. 여기 광진구인데 양평 너무 감사합니다. 양평이 참 공기도 좋고. 네. 네. 혹시 오시는데 한 시간이 혹시 몇 분 정도 걸리셨나요? 근데 한 40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그럼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저는 2021년 네. 2분기 6월 출고된 네. 모델 3 롱레인지 리프레쉬입니다. 정확히는 리프레쉬라고도 하더라고요. 리프레쉬. 선택 옵션. 선택은 미나실이라 해서 미드나잇 실버 컬러 하나 선택했습니다. 미드나잇 실버. 외관 색상이죠? 네네. 어쩐지 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포스에 좀 기가 죽었던. 자, 그럼 요거, 당연히 신차를 뽑으신 거죠? 네네. 그럼 소유 기간이 거진 한 1년 정도 다 돼가네요. 그렇죠. 저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아니,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37,000km. 37,000? 37,000 정도. 37,000. 1년에 37,000. 전기차에 최대한 뽕을 뽑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 지금 38,000을 넘었네요. 방금 전에. 네, 38,000. 네. 98. 98. 자, 궁금한 거.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계약일은 2010년도 10월 9일에 했는데 잠깐만요. 2010년도요? 네네. 10이요? 2020년도. 2020년도. 네, 말씀 잘못했네요. 괜찮아요. 네, 네. 2020년도 10월 9일에 계약을 했는데 네. 2주 뒤에 테슬라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다른 지자체들은 보조금이 동이 나서 네. 양평은 남아서 바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받겠느냐.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전화 받기 하루 이틀 전에 그 리프레시 소식을 봤거든요. 그래서 리프레시 소식을 보고 그 내년에 받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해를 넘겨서 21년도 6월에 받았습니다. 야, 빨리 받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리프레시를 받겠다. 네네. 근데 그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어. 당시에 타던 차에 이제 유류비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동호회에서 하는 얘기로는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먼저 받으면 한 달에 그 휘발유차 기준으로 많이 타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월 50만 원씩은 아끼는 거다. 그러네요. 그럼 1년이면 거의 500 넘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냥 먼저 받는 게 장땡이다. 속된 말로. 네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또 이왕 좋은 거 그냥 나 좀 기다렸다가 받자 해서 그쵸. 리프레시를 받았습니다. 예, 좀 뭐 6개월, 7개월 좀 빨리 받고자. 그 기간 동안 좋을지 몰라도 그 후에 가면 조금 후회할 수 후회할 수 있겠더라고요. 있으니까. 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일단 리프레시 되면서 그 히트 펌프가 들어갔고요. 필수죠.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제 스티어링 열선. 열쇠. 네. 포기할 수 없는 옵션들이네. 저도 저였어도 좀 기다릴 법한 네. 이쪽 차선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걸 타셨는지. 전에는 그 F10 M5하고 i30 탔습니다. 잠깐만, F10 M5요? 네네. i30까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M5요? 네. 대박. 네. 자, 그러면 자, 그 직전 차가 그러면 두 대를 소유를 하신 거세요? 네, F10 M5하고 i30 두 대였다가 네. 이제 이 차가 된 거죠. 두 대 다 정리하고 두 대 정리하고 이 차와 지금은 메인카. 260 M5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260 M5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차주님 범상치가 않아요. 대박이에요. 지금 M5를 정말 사랑하시는 네. 우리 멋지신 차주님인데, 네. 자, 그러면 좋아요. 잠시만요. M5 i30를 네. 타시다가 지금 네. 테슬라 모델 3 구매한 이유. 원래 그 이제 M5를 타게 됐던 이유가 네. 그 전에 또 292 M3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네. 애기도 있고 네. 있는데 문 두 개 혼자 타는 차가 웬 말이냐. 그래서 가슴 아프게 292를 정리를 하고 F10 M5를 드렸다가 네. 근데 막상 드리니까 네. 와이프가 F10 M5가 너무 차가 좋다는 거예요. 오, 대박. 일단 그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평에 있다 보니까 와이프는 이제 뭐 친구들 만나거나 이제 어디 놀러 다니고 하면 뭐 서울이든 분당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남이든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일단 좀 많이 그렇죠.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렇고 제가 정작 타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네. 주 5일을 와이프가 타고 당연히 거기에서 유류비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마침 그 유튜브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보고 이거를 한 대를 와이프한테 주고 나만의 뻥카를 노리자 이 계획으로 테슬라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이야, 사모님께서 M5 사실 이 차보다요 사모님께서의 M5가 더 궁금하네요. 네. 한 번씩 와이프가 그때 차 소리가 좋았다 차들은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야, 네, 대박이죠. 자, 그러면 혹시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무조건 테슬라 모델 3였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국산 전기차도 그때 당시는 니로 EV하고 코나 EV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이야 선택지가 아이오닉 5나 EV6나 GV60 이런 것들이 선택지가 많았지만 그땐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차 선택한 거 굉장히 잘하신 거죠? 네, 마침 또 며칠 전에 가격이 400만 원 올랐다 그래서 그 이득. 가격에 네. 컬러 옵션 더하니까 저희 차가 8천만 원을 찍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차를 바꾸면서 가장 만족해하는 가장 만족해요. 네, 테슬라입니다.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좀 팔아야 돈인데 팔아야 돈이긴 하지만 돈인데. 어쨌든 차 가격이 좀 네. 올랐으니까.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니까요. 자, 보면은 근데 M5 타실 정도면은 사실 퍼포먼스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는 이제 M5 F10 기준으로 제로백이 4.1초고 얘는 4.3초인데 네. F10은 그 4.1초라는 제어는 이제 후륜구동인데 네. 휠스핀 없이 정말로 스타트를 잘해야 나오는 계측 수치이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이 제어가 잘 돼 있어서 네. 실력 그런 거 없이 그냥 악셀만 끝까지 밟으면 누구나 그 초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100km까지는. 100km까지. 아니 근데 그 테슬라 모델 3를 보면은 롱레인지가 있고 네. 퍼포먼스가 또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차주님께서는 지금 롱레인지를 하셨단 말이죠. 네네. 혹시 퍼포먼스는 전혀 고려를 좀 안 하셨나요? 뭐 제가 뭐 여유가 더 많았다면 퍼포먼스도 고려했겠지만 일단은 주행 거리가 제가 계약할 당시에 리프레시 발표 이전에 재원 수치로는 네. 그 롱레인지가 400 이제 중후반 조금 되고 퍼포먼스 모델이 400 초반이더라고요. 네. 주행 가는 거리가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차이가 은근 실제로 탈 때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죠. 배터리를 이제 0%까지 쓰는 전기차 오너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기준으로 해서는 20%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든 전기를 꼽고 있는데 네. 그러면 위로는 90% 밑으로는 20% 가용 능력을 이제 70%를 잡고 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원상 키로수에 곱하기 0.7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타는 거리가 나온다고 봤고요. 네. 예. 그럴 때 0.7을 곱했을 때 그 이제 50, 퍼포먼스 50. 네네.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또 있었습니다. 키로수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타보니까 네네. 차주님 뭐 이런 차량 패턴을 보니까 퍼포먼스도 지금 보니까 괜찮았다. 아니면 네. 뭐 롱레인지 잘 선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충전 환경이 집밥이어서 네. 제 충전 스트레스는 없는 상태인데 네. 조금 욕심내서 퍼포먼스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지만 하지만 저는 2021년도 출고 때 6천만 원 언더 보조금 정책으로 그래도 롱레인지를 샀을 거예요. 그래서 롱레인지. 아무래도 M5 타시면 무조건 사실 M5 하면 직발의 황제라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도 좀 많이 조금 당연히 지금 후회할 줄 알았는데 네.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조. 그 네. F10 M5에서는 네. 조금 실망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다시 292로 돌아가거나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테슬라를 들인 거라서 이제 테슬라가 정말로 빨라야겠다는 목표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주로 와이프가 지금도 주 5일은 와이프가 거의 다 타고 네. 제가 운전은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네. 있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M5를 또 계속 여쭤보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네네. 여기까지만. 네. 네. 긴지가 정말 궁금하지만 여기까지. 자,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네, 저는 5,990만 원 가격에서 색깔 옵션 128만 원. 이야. 그리고 네. 보조금이 경기도 기준으로 1,218만 원 이야. 받고 해서 4,900. 이야, 대박. 네. 이야, 모델스. 이야.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저는 풀 할부했습니다. 풀 할부. 네. 그럼 몇 년에 얼마? 하나은행 원큐 토론에 네. 10년이 되더라고요. 대박. 무이자인가요? 이자 있죠. 이자 있죠. 네. 네. 이자 그래도 좀 저렴한 1금융권이라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풀로 했는데 10년 풀 할부죠? 네네. 그럼 월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47만 원? 야, 근데 10년 풀 할부 할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와이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M5 기름 태우던 그 돈이 그냥 차한테 은행에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장에 이 차에 내가 뭐 돈을 현금 갖고 있는 거를 털어 넣은 게 없이 그냥 풀할부로 기름 뗀다 생각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저도 살짝 좀 혹하네요, 지금. 그냥 네. 이렇게 타도 한 달에 전기료는 7, 8만 원 정도. 7, 8만 원 정도. 네. 그거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차 처음 계약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 딜러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냥 핸드폰으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선택을 하고 계약금 넣고 신용카드 결제 누르니까 끝 나가지고. 네. 인도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인도는 저는 이제 강서구에 있는 이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서 단체 출고. 네, 단체 출고. 단체로. 네. 그럼 사실 뭐 단체 출고 동기분들도 지금 사실 연락을 좀 하시나요? 근데 그때 제가 네. 양평에서 가느라고 네. 시간이 쫓겨서 조금 늦었는데 네. 차가 서너 대 남고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도착해서 저는 이제
그 확인 접수하고 했는데 그 직원분이 빨리 가서 빨리 빼라고 차 확인 검수를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왜요? 황당했습니다. 왜? 이게 다음 이제 출고 타임 차들을 거기로 다 올려야 되니까 차를 빨리 비켜달라고 다른 층 가서 검수하시라고. 그래서 좀 황당했죠. 네. 저라도 황당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보험료인데 네. 보험료는 얼마예요? 보험료는 지금 와이프하고 해가지고 부부로 해서 120. 120? 네. M5보다 싸죠? 비슷한가? M5보다는 싼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뭐 예상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예상은 적게 나왔다. 네. 차주님 원래 예상 금액은 한 어느 정도? 한 150 이상, 150에서 200 사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나올 것 같다. 자, 전기 충전인데 충전에 관련된 건데 현재 충전은 현재 집밥 네. 거의 집밥에서만 충전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충전 소요 시간 네. 네. 소요 시간은 이제 뭐 기준점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아파트 충전기를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뭐 50에 남아 있어도 꼽을 때가 있고요. 60에 나왔을 때 꼽을 때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20%에서 네. 80 이제 목표는 90%까지 네. 충전을 할 때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완속이라 보면 돼요. 네, 완속입니다. 그러면 1회 충전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이제 심야 시간에 오후 11시부터 네. 다음날 아침까지 심야 전기로 넣게 되면 가장 경부화 조건인데 네. 그렇게 넣는다면 약 한 9,000원 정도. 9,000원? 네. 대박이다. 이야, 9,000원 넣고 거진 그 가용 보험인데라고 하면 거진 한 300km 정도 되죠? 이제 90% 충전하면 차에는 이제 51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뜨는데 네. 근데 실제로 뭐 에어컨 켜고 급가속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400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00 좀 못하는 네. 것 같다. 9,000원에 400. M5 했으면은 한 12만원, 13만원. 그렇죠. 네. 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정말요? M5보다 네. 10배, 10분의 1이에요. 아, 네, M5의 10분의 1. 10분네요. 네. 대만족이죠. 이 정도면 뭐 대만족입니다. 아주 대만족이죠. 진짜로. 네. 그리고 우리 멋지신 차주님께서는 거의 90%에 딱 설정을 이제 해놓고 달리고 이제 충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전비인데, 전비. 혹시 전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데? 이쪽 하셔야 돼요. 전비는 네. 지금 이제 토탈 전비를 보니까 네. 6에서 7 정도 사이 7에 가까운 7에 가까워? 6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 찍을 때 보통 막 120, 15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6에서 7은 뭐예요? 저는 보니까 이게 여기 트립을 보니까 바뀌었나? 네. 이제 평균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135, 네, 이게 151. 이제 킬로미터에 136이니까 네. 환산해 보면 1kW당 약 한 6에서 7km 간다. 6에서 7km 간다. 네. 이 정도면은 뭐 대만족이죠. 네,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90% 충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0 후반 정도? 400, 네, 400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400 정도? 네, 400 정도. 90% 충전했을 때 400. 그러니까 이제 가용 범위 빼고, 그쵸? 그렇죠. 네. 그 정도. 그거 빼고 하면 350 정도. 350 정도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 달 유지비, 이제 한 달 전기 충전 비용이죠? 네, 잠깐만, 한 달 전기 충전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한 7, 8만 원 정도. 네. 7, 8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뭐 7번에서 8번, 9번 정도. 이게 뭐 충전을 항상 20에서 90씩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치. 60에서 90도 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요. 네. 이야, 그 정도면은 곱하기 10배 정도 하면 되네요, 그쵸? 네, 네. 네. 대박. 그리고 충전 그 스트레스는 혹시 없으세요? 일단 아파트에 있으니까 네. 또 대수도 넉넉해서 근데 점점 단지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불편할 때가 네. 휴일을 앞둔 저녁 이럴 때는 거의 단지에 있는 모든 전기차가 다음날 여행 갈 생각에 충전을 다 시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매주 금요일 날이 항상 네, 전쟁이에요. 금요일에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이 차 타고 어디를 갈까 싶다가도 충전 자리를 맡으면 네. 굳이 이 차를 안 뺍니다. 예.
좀 잘 맡으면 안 뺀다. 네. 아, 그게 꿀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게 서브 차는 한 대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그 자리 여기 약간. 사실 뭐 다른 차로 전기차 자리를 맡아두진 못하지만 네. 전기차를 충전기를 꼽아 넣고 내가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네. 내가 그 전날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아, 어딜 여기가- 가야 된다 이러면 선택지가 내연기관밖에. 그럼 전화 오지 않아요? 이거 충전 다 되신 것 같은데 차 빼달라고.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또 맞춰서. 네, 다 되면 당연히 빼드리는 거죠. 야, 그럼 다른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요. 차가 전기차 한 대만이신 분들은. 한 대만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못하면 당장 어디 가서 고속도로 올리면 어디 휴게소 들러서 당장 급속을 꼽아야 된다. 그런 계획 스케줄을 잡고 아마 여행을 가셔야 되니까. 그 정도에 대한 거는 좀 감안을 좀 해야 네.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은 워낙에 취향의 영역이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전기차로서는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다. 어디가 네. 흠 잡을 데가 없나요? 뭐 흠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전통적인 이제 뭐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들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딱 이게 무슨 어떤 브랜드에 이런 맛이 있다, 디자인에 그런 매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 워낙 그 신생 회사니까. 신생 회사다 보니까. 네, 헤리티지가 없으니까. 자, 실내 디자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네. 뭐 매우 너무 심플하거든요. 네네. 핸들 하나에 무슨 아이패드 대형 프로 같은 거 하나 딱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이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델 S는 어느 정도는 내연기관의 향을 남긴 그쵸. 전기차 인터페이스였다면 네. 저 진짜 전기차는 이렇게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다. 네, 더군다나 이게 네. 요 패드 하나 가지고 이제 뭐 위험하다, 뭐 단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타보시거나 뭐 한두 번 타보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오너가 됐을 때는 이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잘 인식을 하나요? 음성 명령? 잘 인식하는 편입니다. 네. 하는- 추워 그러면 히터 틀어주고 또는 히터 틀어진 상태에서 또 추워 그러면 1.5도씩 온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더워 그럼 내려가고 뭐 주차하다가 사이드미러 접어 그럼 사이드미러 접고. 괜찮다. 실제로 그냥 이제 차에서는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면 네. 이 차는 그냥 말로 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자동차들은 핸들 칼럼 이 앞쪽에 계기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항상 뭐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이제 얘는 가운데 패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송풍구가 바로 이 핸들을 이 윗부분을 뚫고 나와요. 운전자한테.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바람도 이제 이것도 바람도 이렇게 이제 좋다. 조절을 하면 네네. 얼굴로 항상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맞으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기차 회사니까 전기차 만들던 그런 회사가 기존에 있던 그런 전통을 깨고 이렇게 시도할 수가 있지 않았나. M5를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뭐 아까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M5는 차가 좀 이렇게 좀 뒷바퀴가 좀 후륜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이 쭉 잘 나간다. 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첫 느낌도 좀 있었나요? 딱 탔을 때? 처음에 일단은 F10 M5를 미리 정리를 일단 하고 이 차를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서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제 첫 차였어요. 네. 그래서 키로수도 거의 26만 7만 키로를 탔던 차고 네. 제가 워낙 또 첫 차다 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주고 아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차를 사기 전에 이 차를 안 타보고 샀거든요. 예. 네, 이거 뭐 타면 뭐하나 어차피 결정한 건데 그렇죠. 의미가 없다고 그거 안 타보고 차를 인도받고 이제 가지고 오는 길에 아이서티를 의미가 없다, 이게 정리해야겠다. 바로 그냥. 네, 그래서 정말 아끼던 첫 차지만 이제 지인한테 바로 팔았죠. 지인 할증, 지인 할인 이쪽으로 하셨대요. 지인 할인. 그렇죠. 지인 할인. 네. 네. 아니 근데 탔을 때 왜 아이서티를 왜 바로 정리해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을 왜 갑자기 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제가 전기차를 타보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카테고리가 못하는 영역, 가령 들어 지금은 없는 뭐 카니발 같은 미니밴이나 또는 좀 덩치가 큰 SUV들 그런 특정한 목적 용도 아니면 스포츠카나 펀카 같은 그런 오락용 차 네. 이런 차가 아니라면 내연기관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봤었구나. 했고요. 아이소티를 그냥 뭐 잠깐 앞에 시내 잠깐 뭐 볼일 보러 잠깐 나갈 때 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거는 시내 그냥 갔다 와도 그냥 200원이면 갔다 오는데 그렇죠. 이거 굳이 디젤 덜덜 거리는 차 기름 떼면서 그 차를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럴 수 있죠. 그 생각 때문에 바로 매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기운인데 사실 테슬라는 뽑기운 사실 악명은 없잖아요. 네네네. 단차 네네. 뭐 안 맞고 뭐 좀 네. 그런데 근데 리프레시부터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저도 사실 있고 계약했을 때는 네. 유튜브에서 뭐 단차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단차들도 많고 했는데 막상 차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정말 예민하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는. 정말 예민히 티가 나지 않는다. 네, 점점 상품성이 조립 기술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차는 양품이라는 거죠. 네, 양품이었어요. 자, 튜닝한 거는 없고. 네. 일단 시트의 착자감인데 제가 테슬라 많이 찍으면서 네. 조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좀 있다면 허벅지 좀 떠 있다.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떠 있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166이고요. 네. 몸무게는 83 정도. 83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이 차 딱 앉았을 때 이 테슬라 이 시트의 착자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즘 차들 시트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좀 스포티해졌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그래서 방석도 하드해지고 네. 쿠션감이 많이 하드해졌는데 네, 맞아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방석은 푹신하고요. 네. 등받이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단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거리 갈 때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엉덩이나 허벅지 배김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철 충격도 이제 방석이 푹신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동도 많이 걸러져 들어오고 하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포지션도 딱히 불만은 느낀 적이 없고요. 제가 시트를 항상 높이를 가장 낮게 해서 타는 편인데 그 다른 차들 탔을 때는 뭔가 항상 뭔가 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트를 맞추다가도 뭔가 내 몸에 안 맞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는데 테슬라는 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자, 그러면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차급이 모델 3다 보니까 차급이다 보니까 키가 크시거나 이게 체형이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모든 메이커들 브랜드들 어느 차를 타셔도 다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 체형 가지신 분들은. 한번 키하고 한 몸무게가 한 이 정도 되면 불편할 거다. 처주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180에 몸무게 90 이상 정도 되면은 핸들의 그립감인데 어떠세요? 그립감이라고 하면 이제 이 가죽 스티어링 휠. 그렇죠.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조 가죽으로 알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동물을 머스크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실내에 있는 가죽 처리는 인조 가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느낌이 그렇게 싼 느낌도 안 나고요. 그 전에 또 일반 가죽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이제 그 전에 탔던 티구안하고 F30 320D 같은 경우 F30 BMW 그 노멀 핸들이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싼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싼 맛이. 그러면 딱딱하고 M5 핸들은 빠졌는데 그게 탑이죠. 탑이죠. 어쩐지 왜 M5 핸들은 왜 말씀이 없지? 왜 T구안? M5 핸들이 더 좋다. 핸들의 무게감인데요. 이게 사실 무게감이라고 한다면 물론 설정 가능하잖아요. 네, 설정 가능합니다. 차주님은 혹시 설정을 좀 어떤 걸로 좀 되어 있으신지? 저는
이제 가볍게 된 게 좋아서. 제일 가벼운 걸로. 네. 이 무게감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이게 제가 그래도 테슬라가 네. 이제 차를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물론 이 부품도 아마 뭐 어디서 모비스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받아와서 끼웠겠죠. 네. 근데 그 세팅이 괜찮다고 느끼는 게, 오. 이제 선회를 해서 그 교차로나 좌회전 우회전 선회를 하고 탈출을 할 때 네. 그 복원되는 힘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좋았던 차들은 이제 독일 차들이 그 부분에서는 국산차하고 비교하면, 국산차는 인위적인 복원력이 강해서 네. 그 핸들이 풀리는 순간 코너를 나가서 핸들을 풀어줘야 할 때도 내가 그 풀어줌을 덜 풀리게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있어요. 너무 이게 복원력이 세다 보니까. 근데 이건 그 포스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 것 같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운전했을 때의 핸들의 무게감은 별 말씀 없으셨나요? 네, M5를 타다 이걸 탔기 때문에 아무 그렇지. 말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핸들 타각이 좀 작다라는 분 좀 계셨는데, 네. 뉴턴 할 때 네, 조금 이제 한 바퀴 반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괜찮나요? 반경이 차 사이즈에 비해서는 반경이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다. 네. 근데 뭐 차주님 뭐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시는 거 않으세요? 그렇게 불편은 아직 네. 그 전에 타던 차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차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뉴턴 할 때 있잖아요. 네네. 뉴턴 할 때 보면 핸들이 한 바퀴 반만 딱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괜찮다는 거죠? 네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 네. 괜찮나요? 네. 딱 괜찮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도 돼 있고. 뭐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 뒷 창문을 열었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그 실수는 M5 타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테슬라는 좀 더 내 위치에 잘 맞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핸들로 넘어가서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이 두 개 가지고 사실 차를 이제 처음 사시려는 분들 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내연기관은 막 왼쪽에 5개, 7개씩 막 있는데 네. 이 두 개 가지고 다 된다고? 네.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할 것 같은데 차주님은 좀 어떠셨는지? 전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버튼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딱 타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뭘까, 이건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계속 물음표가 머리에 계속 볼 때마다 나가지고 운전하면서도 보면 이걸 지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왼쪽 스크롤은 보통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조절을 하고, 오른쪽 스크롤은 오토파일럿에서 속도와 이제 차간 거리 그런 것들을 휠 하나로 조절하거든요. 네. 다른 차들은 무슨 핸들에 보시면 차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무슨 핸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또 앞뒤 거리 칸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일일이 해서 또 무슨 레스, 캔슬 뭐 그런 걸 다 이제 손가락을 옮겨가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오토파일럿 작동하고 이걸로 다 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편하다. 네.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M5야 이 테슬라. 그게 너무 다른 차라서. 핸들 버튼부 있지. 핸들 버튼. 네. 네. M5도 테슬라처럼 달랑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테슬라. 사실은 M5를 탈 때는 이 버튼을 누를 일이 없어가지고. 네. 운전에만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쓰는 것 같다. 쓰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음악도 안 듣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와이퍼하고 또 깜빡이 위치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벤츠의 칼럼식처럼 네. 저쪽에 들어가 있는데 좀 네. 안 헷갈리세요? 괜찮나요? 이제 적응 이걸 타다 보니까 다른 차를 타면 후진할 때 와이퍼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후진은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다른 차 탈 때 이제 와이퍼를 올리니까 네. 아차 싶어서 이제 네. 다시 와이퍼 끄고. 네. 이게 지금 좌측에 이제 와이퍼하고 깜빡이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더 괜찮아졌나요? 와이퍼하고 깜빡이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와이퍼는 보통 오토로 해두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고요. 특정 상황에서 물방울이 튀었을 때, 내 차가 스스로 안 닦을 때, 그때 이제 끝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되고, 나머지는 다 깜빡이 또는 상향등. 그러면은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네. 이제 M5로 가자면은 M5는 깜빡이 당연히
왼쪽에 있고 네. 오른쪽에 와이퍼가 딱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는 이제 왼쪽에 다 몰아져서 있는데 네. 어떤 게 좀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냥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방식 차이인 것 네. 같다. 네. 뭔가 잘 안 넘어보시는 우리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HUD는 없고 네,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와이퍼가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바보 같다. 비가 오는데 조금 와도 빠르고 오토로 도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들 좀 계셨는데 차주님은 어떠신지? 그럴 순간이 저도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또 업데이트하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업데이트 되면. 장점이죠. 네. OTA는 정말 이게 업데이트로 차가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계속 새 차를 타는 기분도 들고. 그럼 지금은 좀 더 초반보다 좀 더 잘 인식하는 것 같다라 보면 되네요. 네네. 와이퍼가. 네. 그렇구나. 자,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모니터인데, 이야,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좀 하실 만한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이쪽으로 빠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다음 플로 한번 가시죠. 가서, 네, 네. 다음 플로 가서 또 구해전 하셔도 되니까. 이거 모니터로 모든 걸 다 조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다른 내연기관들은 다 직관적이잖아요. 네. 모든 버튼들이. 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 들어가도 누르고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사실 네.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가운데 센터페시아에 있는 어떤 버튼이나 장치들을 컨트롤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공조장치, 네. 그리고 미디어, 공조장치, 미디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그 두 가지밖에는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걸로 뭐를 엄청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그냥 타실 수 있다. 굳이 네.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살짝 그냥 뭐 메뉴 뭐가 있는지 보고 네. 다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크게 불편함은 네. 없다. 그리고 차주님 같은 경우는 나는 다 음성 인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죠. 사실 음성인식은 잘 안 하고요. 잘 안 하시는구나. 처음에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써보고 차이전이에요. 처음에 좀 된다. 써보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럼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한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다 조정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한 번 누르고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이건 온도는 이걸로 하면 되고요. 이걸로. 바람 방향 걸로. 괜찮아요? 네. 이게 저는 외기수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누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때 뭐 정 불편하면 오토파일럿 켜고. 오토파일럿 네. 켜고 뭔가 이제 쿵짝쿵짝 잘 맞아야지 딱 되는구나.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좀 어떠세요? 이런 뭐 컵홀더, 수납 공간, 콘솔 박스 뭐 이런 거 등등등. 네. 이게 아무래도 가운데에 네. 다 이제 수납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다 그냥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 부피가 좀 커도 다 넣을 수 있고.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여기 뭐 기어 레버도 있고 컵홀더 그렇죠. 있고 그런 거 빼고 하면 넣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공간은 좀 넉넉한 편 같습니다. 공간은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말 많잖아요. 네네. 딱딱하다 뭐 어쩐다 막 그러는데, 일단 차주님께서 약간의 힌트를 줬다면 일단 시트가 조금 이 방석 자체가 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잡아준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승차감.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모델 3가 네. 뒤에 서스펜션이 단단하다고 네. 호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리프레시 되면서 확실히 부드러워졌다는 평이 많고,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 M3, M5 그런 것보다도 부드러우니까. 그렇구나. 네, 방지턱 넘을 때도 이게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차를 타시다가 테슬라 타면은 사실 뭐 서스펜션에서 지금 만족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저도 이거를 그냥 일반 네. 그냥 이제 승용차로 기준에서 봤을 때도 네.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고, 이 정도 괜찮다. 실제로 지인들을 태웠을 때도 네. 뭐야, 유튜브에서 다 뭐 딱딱하고 승차감 뭐 안 좋다고 하던데 너 차는 왜 이러냐 이런. 이게 리프레시 되면서 바뀐 거구나. 바뀌었거나 네. 또는 우리 멋진 차주님께서 미리 예견을 해서 발끝 신공을 해가지고 아니, 객관적으로 리프레시가 많이
뒤에 서스펜션하고 이게 부드러워졌다 하더라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서스펜션이? 그 감쇄력이 부드러워졌다. 감쇄력이? 네. 말이 많았나 보구나, 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 가속력인데, 물론 아까도 물론 이제 이 차의 제로백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차의 가속력 좀 질릴만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1년 정도 되면 좀 질리시는 분도 좀 계시잖아요. 네, 차주님은 좀 어떠신지? 그냥 이제 호흡 벌판에서 혼자 밟을 때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쭉쭉 밟는 대로 나가긴 나가는데 어떤 이제 감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그 중력 가속을 느끼는 그 느낌은 그래도 여전히 여전하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산모님도 이 차 승차가 뭐 별 말씀 안 하셨죠? 네네. 자, 그럼 꿈속에서 이 차를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 이게 재원상 네. 235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꿈속에서 딱 거기 가니까 멈추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가 차체 가운데 오.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요철, 네. 다리 이음새 그런 걸 치고 가도 차는 항상 뭔가 바닥으로 깔아앉으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네. M5 대 테슬라 모델 3. 고속 안정감이요? 네. 그건 M5가 더. M5가 좀 더. 오, 네. 아무리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도 난 M5가 좀 더 안정감 있는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게 배터리가 가운데 무게중심이 낮게 있는 게 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 왜냐면 배분율로는 좋지만 네. 바퀴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게가 가운데에 실려있기 때문에 미끄러졌을 때 앞이냐 뒤냐 어디 한쪽으로 특정으로 쏠리는 게 없으니까 약간 플로팅 돼야 되나? 약간 뜬다 해야 되나? 뜬다. 한계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 차가 사실 차주님들 보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회생제동 때문에 사실 뭐 승차감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멀미라든지 그런 거 좀 느끼시는 분들 좀 없으셨나요? 제가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좀 느낍니다. 사부님이. 네. 근데 다른 분은 괜찮고. 저는 물론 이제 네. 광중 남자께서 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최대한 나름 신경 쓰고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가 확실히 다르죠. 그냥 그렇죠. 뗐을 때 그 탄력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하고 그 뗐을 때 이제 발전하는 그렇죠. 그 회생제동으로 자속력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분명 다르긴 합니다. 그럼 차주님 멀미를 느꼈다는 건 조수석이에요? 아니면 뒷자리예요? 저는 조수석에서. 조수석에서? 그럼 차주님이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때에서는 뭐 뒷자리 타신 분들이 뭐 멀미를 했다나 그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 좀 멀미한다 이런 뭐 크레임 같은 거? 그런 애기들이 한 번씩 어지럽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급한 일 때문에 조금 이제 악셀이 좀 격해졌을 때. 근데 평상시에 부드럽기만 하면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 네. 하지만 사모님이 운전하면 난 좀 멀미한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이게 회생제동이 네네. 저도 이제 다른 현대기아차 전기차도 이게 이제 회사차를 좀 타보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테슬라가 더 직관적이에요. 그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 계약할 당시에 EV6나 아이오닉 5가 없었지만 네. 있었어도 이걸 샀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도. 네. 그만큼 이게 더 스마트하고 그 걔네들은 뭔가 딱 뗐을 때 잠깐 있다가 회생제동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거 렉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니까 나는 지금 바로 속도를 조금 줄여주고 어떤 주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 현대기아차들은 뗐을 때 잠깐 그대로 가다가 툭 걸리고 이런 느낌도 있고 가속도 마찬가지. 가속도 이제 밟는 대로 얘는 진짜 정말로 밟는 대로 그대로 차가 나가고 떼는 만큼 회전제동 걸리고 하는데 그 조금씩 뭔가 템포가 안 맞더라고요. 자, 제동력인데 차주님 제동력 브레이크 밟아보신 적은 그래도 있죠? 네네. 이 제동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동력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그 양평에서 한번 중리산을 갔는데 네. 한번 이제 가다가 갑자기 얘가 혼자
삐비비비 경고등을 내면서 타이어가 갑자기 락이 걸리면 락 걸린 타이어 락 걸리는 예, 소리까지 예. 들리면서 네. 제동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차가 고장 났나 네. 했는데 라이트가 딱 비친 그 끝 위치에 사람 다리가 딱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도로 가운데에 딱 서 있던 거예요. 어머. 저는 근데 그 라이트 그 깜깜한 산길에서 그 사람 다리만 딱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가 그걸 읽고 이제 긴급 제동을 한 건데 이야. 그때 느꼈던 게 얘는 긴급 제동을 모터의 힘도 쓰는구나. 모터가 오히려 이거를 전기력을 반대로 줘서 락을 거는 것 같다. 브레이크 패드의 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 제동이 들어갈 때는 그 모터가 오히려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해주니까 정말로 박을 것 같으면 얘가 그거를 써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얘가 제동 성능을 안 좋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열 에너지로 날아가는 걸 최소화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타면서 그래도 사고 난 적은 없으니까. 네. 코너링은 뭐 전기차들은 다 아마 배터리가 밑에 깔리고 해서 높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모 유튜브에서 네. 그 GV60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잘 잤다. 왜요? 저 잘 몰라요. GV60이 왜요? 그 밑에서 이제 리어가 네. 코너를 돌다가 이제 브레이킹이나 엑셀을 오프하면 네. 뒤에 하중이 들리잖아요. 예, 그때 그렇죠. 뒤가 돌더라고요, 차가. 그런 거 보고 모델 3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코너링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보면 되죠. 네. 또 질문 나가야죠. M5 대 모델 3. 네. 네. 코너링이요? 네. 이거는 둘이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가 달라서 네. 네, 그거는 맞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좀 안 넘어오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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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아니다. 잠깐만. 기어비 변속 타이밍. 이게 사실 기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 부터는 좀 더딘 것 같다. 150까지인 것 같아요. 150까지인 것 같다.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사실 모드가 두 개밖에 없죠. 네, 표준하고. 네. 차주님은 그냥 표준과 저는 표준으로 다닙니다. 잠깐만, 표준과 뭐가 있었죠? 표준하고 컴포트. 컴포트가 진짜 이제 그냥 진짜 컴포트가 컴포트고 약하게 가는 거고 약하게 가는 거. 표준이 발렌대로 가는 거. 차주님 표준으로? 네, 사모님은요? 다 표준으로 탑니다. 사모님도? 네. 자, 표준이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죠. 네. 그리고 그냥 뭐 컴포트는 정말 조금 느리죠. 그건 아마 연비용. 네. 연비용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잘 안 쓰죠. 좀 별로. 네. 정말 내가 뭔가 그래도 가속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합류하거나 있어요. 차선 변경할 때 합류를 해야 되는데 합류 속도를 못 맞춰주면 안 되니까. 오. 컴포트 같은 경우는 많이 밟아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또 포장을 또 되네요. 정말 말씀 잘하신다. 네. 사실 배려잖아요. 내가 남들 빨리 위해서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네. 제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는. 그렇죠. 네. 자, 엔진의 배기음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아무 소리 없이 쭉 나가고 그리고 이게 모터 소리가 조금은 나거든요. 네. 모터 음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회사들은 뭐 요즘 BMW나 포르쉐나 그런 데서는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이제 소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굳이 필요 있을까? 자, 골목길 같은 데 가면은 또 사람들이 네. 또 잘 모르잖아요. 네, 차가 모르죠. 오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하시는지.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 뭔가 경적을 울릴 상황도 아니고 내가 그걸 울려서 사람을 놀래키는 것도 싫고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네. 저는 아무렇게 안 했는데 이제 그 보행자가 차를 보는 순간 놀라더라고요. 오히려 네. 보행자분 놀란다. 네. 네. 자, M5의 배기음과 테슬라의 이 조용한 이 전기음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배기음입니다. 배기음. 드디어 배기음. 네. 네. 스피커인데 네. 테슬라 스피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피커 제품의 성능 자체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스피커 개인적으로. 네, 그 전에 F10 M5는 네. 베겐오무슨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네. 정말로 막 콘서트장 온 것 같고 소리가 정말 강력하고 무게감도 있고 고음이든 저음이든 특히 고음이 정말 맑고 투명한 소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는데 네. 테슬라는 그 정도는 이건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업데이트 되면서 무슨 이퀄라이저 업데이트가 또 업데이트 내용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오디오 소리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로 뭔가 얘네들이 뭘 자꾸 하는구나. 네, 뭔가 베이스든 고음이든 그런 쪽으로 뭔가를 찾아가는 거 하지만 기본 제품 스피커 제품 자체는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정말, 실내 모델 S나 X는 뭐 엄청 좋은 게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3에서는 좋은 오디오 성능보다는 그냥 적당한. 네. 지금 대박인 게요. 제가 지금 뒷자리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카시트가 2개 있어요. 네. 네. 자녀분이 유튜브. 네. 자, 일단 뒷자리 실내 사이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딱 이 3 사이즈인 것 같아요. 딱 3 사이즈다. 네. 중형차라는 거죠? 중형보다는 못하죠. 중형보다? 네, 중형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나타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소나타 뒷자리가 엄청나잖아요. 아반떼만 그렇죠. 해도 아반떼도 엄청나게 요즘은 넓어서 그거에 비하면 작죠. 그럼 이 차는 그냥 아반떼라고 보면 되나요? 아반떼보다 더 작을 거예요. 실내 사이즈가? 네. 뒷자리 기준으로. 뒷자리 기준으로. 아반떼는 타보니까 M5 5 시리즈보다 넓더라고요. 타보시니까 실제로.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괜찮죠. 뒷자리 이 정도면. 주목적은 저희가 아직 이제 애기들을 태우고 다니니까 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카시트 장착하기 전에 네. 이제 뭐 지인분의 친구가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등받이 각도, 뭐 레그룸, 네. 뭐 천장 헤드룸, 네. 크레인 받아보신 적은 좀 없으셨는지? 다들 반응은 네. 뭐야 생각보다 넓네. 워낙에 그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 이게. 네, 모델 3 실내에 대해서. 근데 막상 앉아보고 괜찮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크레임은 없었다. 자, 이것도 2열 폴딩 되죠? 네네. 트렁크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도 만족합니다. 특히나 바닥을 들어봤을 때 세차 버킷이랑 세차 용품 바구니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만큼 안에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게 내연기관차들은 밑에 배기구 그런 것 때문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어서. 프렁크는요? 프렁크도 사실 뭐 다른 차들 없는 차가 대부분이니까 있음에 감사한 거죠. 있으면 감사하고 있다. 만듦새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좀 또 차박을 또 꿈꾸신 분 되게 많잖아요. 네네. 테슬라 하면은. 혹시 이거 폴딩하고 누워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네. 폴딩은 해보신 적 있죠? 폴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차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 근데 굳이 정말 그러니까 굳이. 차박을 그렇죠. 네. 굳이. 네, 굳이. 넘어갈게요.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뭐 이미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외에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 장점이 좀 있나요? 전 사실 테슬라가 뭐 며칠 전에도 가격을 올려서 인터넷에서 여론이 안 좋은데 하지만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미래를 보고 사신다면 미래를 보고. 네, 잠깐 내가 뭐 2, 3년 타고 차 또 바꿔 이러면 추천 안 드려요. 네. 하지만 이 차를 가지고 길게 보시면 업데이트 되는 것과 그리고 FSD 저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제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단계까지 계속 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갖고 가신다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길게 봐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FSD 사실 지금은 좀 시기상조긴 하죠. 아무래도 국내 기준으로 가격 대비 효용성이 가성비라고 하죠.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다. 9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정작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차선 변경 IC 진출 이런 것들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900만 원을 지출하기에는 그렇죠. 아쉽죠. 자, 그러면 차주님 이 차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그러니까 저같이 차를 좋아하는 분들 주변에 또 많은 분들께 들어보면 전통적으로 차는 이래야 돼. 차는
원래 차는 이래야지 어. 그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좀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오,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이 네. 이게 계속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네.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테슬라처럼 아직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다른 자동 제조 회사들도 전부 다. 하지만 자기들이 기존에까지 만들던 내연기관 차 플랫폼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 기술들이 그렇죠. 그거를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스위치 전환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걸로 앞서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의 단점은 거의 없다라고 무방해도 되나요? 뭐 없는데요? 네. 아니, 괜찮아요. 아니. 단점은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 가격이 단점이라는 건 정말 이 차에 대한. 근데 사실 뭐 잡소리나 조립 품질 이런 것 전부 다 독일 3사 기준으로 시점으로 본다면 이게 아무래도 미국 차다 보니까 네.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막 뭐 항상 내가 대시보드를 쓰다듬으면서 차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단차 쓰다듬으면서 매끄러워하면서 차 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딱 미국식 합리주의로 딱 만든 차. 합리주의. 그리고 저 백밀러 저거는 바꾸셨네요? 안 바꿨습니다. 저 순정이에요 그러면? 백밀러 저거 순정입니다. 저 되게 불편해가지고 처음에 사각지대도 많고 해서 네. 몇 번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좀 되니까. 고개를 좀 조금만 더 돌리고 그리고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이게 생겼어요. 깜빡이를 넣으면 네. 내 차 옆에 어떤 상황인지 그러네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미러를 바꾸면 이거 안 나오나요? 미러를 바꾸면? 네, 저 관광 미러로 바꾸면. 이거는 그 휀다이는 카메라로, 카메라로? 네, 촬영하는 거. 근데 뭐 굳이 안 바꿔도 네. 잘만 또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다. 자, 그리고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나요? 테슬라에 좀 아쉬운 점? AS 센터가 적다는 거. 특히 네. 저는 양평에 있으니까 가려고 하면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차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거? AS 센터. 네.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네. 없다. 네. 굳이 얘기하자면 일단 차량 관련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색상 좀 더 튀는 걸 할 걸 그랬나? 색상이 좀 튀는 걸로? 네, 어떤 걸로? 이게 뭐 파랑색이나 빨강색이나 빨강 파랑으로 하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이게 미드나잇 실버 컬러가 그 전에 타던 차가 F10M5가 싱가포르 그레이였어요. 네. 근데 요 색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그 색이랑 비슷해서 또 막상 또 은은하고 이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사실 뭐 후회되는 것도 없고 그냥 색깔도 만족하지만 뭐 다른 색깔 정도에 대한 생각에 약간 아쉬움 정도 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휠 옵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휠 옵션은 제가 순정인데 사실 이때 선택할 당시 옵션 휠이 뭔가 밝은 색깔의 그 10스포크, 10스포크 휠이었는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 이쁜 것 같았고. 순정 휠 자체가. 네. 자, 그리고 보증기에 내 수리하신 건 당연히 없고 메인터넌스 정비성은 테슬라 서비스센터는 좀 적어서 좀 아쉽다. 물론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좋았던 거는 네. 한번 집에 이제 리콜 통지서가 왔어요. 예. 리콜 통지서가 와서 이거 언제 시간 내서 센터 가야 돼?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그 우편물이 날라오기 전 실시한 업데이트가 그 리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리콜 통보서 날라오는 우편보다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리콜 해결이 더 빠르니까 좋다. 뭐야 이거 뒷북이네 하고 그냥 바로 버렸죠. 뒷북이네.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소모품 유지비인데 사실 뭐 들어가는 게 너무 없잖아요. 없죠. 뭐, 타이어밖에 없죠. 그렇죠. 타이어나 브레이크도 회전제동으로 거의 다 하니까 패드 자체를 그렇죠. 안 쓰고. 대박.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는 질문인데 사실 뭐 좀 무리해서 사도 전기차는 좀 무리해서 사더라도 살볼만 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기준으로 지금 가격 기준이라면 네. 조금 많이 너무 비싸져서 보조금을 받아도 7천만 원 이상이니까 진짜 비싸구나. 보조금을 받아서 7천만 원 이상인데 정말로 내가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 환경이다. 뭐 한 달에 4,000km 탄다. 이런 분 아니면 사실
무리해서 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무료 살짝 네, 아닌 것 네. 같다. 자, 이 차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없죠. 특정 잡소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너들이 잡소리. 공통적으로 느끼는 잡소리. 어디에 나와서 잡소리요? 지하 주차장 이제 밑에 이제 인도 블록 같은 데 있는 포장면에서 네.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선회를 할 때 어. 좌측 또는 우측에서 뭔가 떠는 소리, 플라스틱 떠는 소리. 아, 플라스틱. 이거 아마 휀다 커버 같아요. 휀다 커본 것 네. 같다. 그 정도가 있다 본데. 그 장고장도 없죠. 포장은 그렇죠. 전자 제품 전자 거의 제품. 전자 제품. 잡소리나 풍절음 전 풍절음은 이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 같다. 네. 이 차량 이슈가 좀 있다면은 뭐가 있죠? 지금 가격이 좀 오른 거. 이슈 같다면 가격 부분이랑 인도 언제 왔냐? 네, 그리고 그런 거 지금 작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받아서 피를 받고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는 거. 아, 내놓는 거. 그런 게 이슈가 있죠. 제가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네. 왜 이거 샀냐? 아, 그냥 전기차 딴 것도 많은데 왜 테슬라를 샀냐? 아, 그런 반응이 일단은 많았고요. 좀 어, 더 낯설고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또 처음 산 거다 보니까 그런 좀 신기한 반응들이 많았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이 차 샀냐라고 했을 때 제 차주님은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를 보고 샀다. 미래를 보고 샀다. 네. 그 미래라는 부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그런 것도 있지, FSD도 있지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그 배터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스케이트보드로 방식으로 배터리를 깔고 모터를 연결한 네. 차량들이 배터리 사용을 할 때 그 배터리 셀 팩이 모터가 가까운 쪽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면 그쪽으로 열을 많이 받고 네. 열화가 돼가지고 나중 되면 그 성능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셀이나 팩이 열을 받으면 네. 걔를 잠깐 쉬게 하고 모터와 멀리 있는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가 나눠서 쓰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80% 충전 환경에서는 거의 이거는 성능에 그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계속 쓸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차 하차감이 좀 있나요 혹시? 처음에는 그냥 뭐 생소한 차니까. 근데 딱히 하차감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거죠. 않고요. 이 차 타면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산길에 가로등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산길에서 하마터면 영창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등산객이 밤에 그렇게 술을 먹고 도로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M5였으면은 큰일 났죠. M5였으면 저는 아마 영창 갔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분명 이 영상 볼 텐데 네. 테슬라 모델 3 꼭 알아야 될 점. 일단 전기차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네. 집밥이 있다면 무조건 사시고요. 그게 뭐 아이오닉 5나 EV6여도 좋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아니어도 좋아요. 테슬라는 지금 가격이 너무 안드로메다로 갔기 때문에 그 보조금 맥스로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받으시는 게 일단 베스트라고 보고요.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이 가격을 한다. 그럼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밥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뭐 집밥이 없다고 했을 때 근처에 그래도 슈퍼차저가 있다. 그러면 슈퍼차저 잠깐 들리면 탈 수 있겠죠. 탈 수는 있겠죠. 탈 수는 있겠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주행을 정말 많이 해서 유류비가 기존에 나가던 지출 대비 세이브된 게 많다 하면 그 불편마저도 감수하고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죠. 뭐 원래 그냥 나는 평일에는 버스 지하철 타다가 주말에만 차 타던 사람인데 굳이 이거를 사서 주말에만 탄다 이런 환경이면 내연기관을 차라리 더 즐기라고. 네, 내연기관. 자, 가까우면 지인분이나 친구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이런 건데 뭐 이미 많은 걸 너무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 중고로 산다고 했을 때 네. 이 년식별 차이가 분명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전체적인 그 몇 년식부터는 히트 펌프가 빠져 있고 혹시 그 좀 아시나요? 그 21년도 1월부터가 리프레시고요.
가장 큰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센터 콘솔 요 부분 디자인이 그전에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로 덮개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아예 오픈형으로 바뀌고 네. 회색으로 바뀌고 옆쪽에 도어 트림 이 우드가 리프레시 이전 모델은 없고 리프레시는 요 우드가 생겨서 이제 겉모양은 이게 가장 차이가 큽니다. 저 21년식이 리프레시죠. 그러니까 21년 1분기가 리프레시, 2분기가 리프레시인데 저희 2분기에 받았어요. 2분기. 예. 2분기는 아까 다 말씀하셨다시피 트렁크 전동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히트 펌프도 리프레시부터는 있는 거고. 그러면 네. 만약 중고로 산다고 한다면 무조건 21년식을 추천을 하시겠네요. 네, 21년 2분기 이후부터. 2분기 이후부터 네, 추천할 아마 것 같아요. 배터리도 조금 바뀌었어요. 배터리도. 예. 배터리 인증을 2분기 차가 새로 받았어요. 배터리를. 그러면은 저기 근데 20년식 차량은 추천 못 하겠네요. 그렇죠? 싸다면 추천드립니다. 싸다면은 근데 20년식은 일단 히트 펌프 빠져 있다 보면 네. 되겠죠. 그리고 네.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뭐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뭐 고민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그렇죠? 좀 가격밖에 없는 거죠. 가격밖에 없는 거죠. 저도 제가 봐도 네, 만약에 네. 이 차하고 아이오닉 5나 EV6랑 네. 비슷한 가격대라면 그 장단점을 따질 것 같아요. 뭐 EV6가 좀 더 내연 느낌과 이질감이 적다든지 뭐 현대가 잘하는 MVH 성능이 좋다든지 뭐 V2L이 된다든지 실내 사이즈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서 따질 것 같은데 지금 가격 차이가 아예 벗어나 버려서 비교 대상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델 3와 아이오닉 5를 고민하다가 뭘로 샀어? 이 말이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 아닌 가격이 거죠. 아예 틀렸을 달라져 버렸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충전 시설 정도가 좀 있겠죠. 그렇죠? 충전과 주행 거리. 주행 거리.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미래다. 미래다. 네. 자, 5점 만점에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저는 더 주고 싶습니다. 이야, 만점 주겠다. 그냥 5점 넘어서 10점.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 또 다시 사실 건지. 가격이 지금 기준이라면 예. 그냥 현대기아 차 샀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이 7천까지 주면서 전기차 탈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리 오토파일럿이 뛰어나도 그게 장점이어도 일단 저는 이제 가격이 또 양평에서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는 거의 안 타거든요. 서울 나와도 거의 국도 타고 고속도로 타봐야 잠깐 잠깐 타는 건데 물론 국도에서 거의 다 이제 오토파일럿을 켜긴 해요. 네. 거의 그리고 차 막히는 환경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근데 현대기아차의 HDA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니까 다만 이게 좀 더 매끄럽고 깔끔하고 믿음직스럽다라는 점은 있지만 그게 지금 5,900 언더의 아이오닉 5와 EV6 그리고 그보다 네. 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갭이 그거까지일까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있나요? 그 질문을 정말 잘 많이 주셔서 네네.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네.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아마 이거를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사시려고 아마 보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 안 사실 분 테슬라는 또 호불호가 확 갈리더라고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네. 정치인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진짜 무슨 종교처럼 지지하고 테슬라.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차주님은 테슬라민가요? 저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내연기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특히나 또 지금 타는 M5도 오래된 옛날 자연흡기 M5라서 그런 전통적인 차 방식 자연흡기 엔진 그런 거를 좋아하지만 근데 일상생활에서 타는 차로서는 이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M5 이것저것 참 많이 타보셨는데 테슬라미 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저는 뭐 절대 뭐 나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가 정말 장점이 많고 매력 뛰어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인가요? 네. 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뭐 갤럭시 아이폰 그런 이슈 그런 문제 그런 이제 그렇죠. 넷상에서 논쟁도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옴니아 네. 빼고요, 그렇죠? 네, 옴니아 네, 네. 옴니아 빼고. 자기가 선택한 게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니까 네. 이거를 선택 안 하셔도 네. 잘하신 거고 네네. 선택하셔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